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 연중 최고치를 뚫은 가운데 증시에도 고환율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밸류업 수혜주로 기대를 모았던 금융주가 이달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여파 때문이겠죠. 김선희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커님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참 지금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딱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 밸류업 정책 제대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역대급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분위기 되게 좋았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단연 이제 선두에 있었던 기업군이 금융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제 상반기에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초 연말 배당 지금 앞두고 있는데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좀 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비상기업 사태가 영향을 좀 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고환율 이후에 월초 이번 달 초 이후에 수익률이 6%가 넘게 하락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 2일 대비해 가지고 어제 종가 기준 보니까 KRX 은행 쪽이 6.1% 하락했고요. 그리고 KRX 300 금융이 5.27%, 그리고 이제 KRX 보험이 4.42%, KRX 증권이 0.01% 정도 하락했다는 그런 내용을 어제자로 이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이건 코스피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든 이제 양쪽 시장에서 모든 업종들이 다 이제 금융 관련 업종들이 다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 상위 2위에 KB금융이 있더라고요. 근데 KB금융 이번에 아시겠지만 특별 편입으로 이제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들어갔는데, 지난 얘기 굳이 뭐 할 필요 없고, 사실 저도 지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넣을 때 넣었어야죠. 특별 편성을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처음부터 넣었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 효과가 뭐 전혀 없다라는 그런 평가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고환율 상황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금융사들이 공시를 통해서 이미 제시했었던 주주 환율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거 누가 이런 의견 냈나 싶어서 봤더니 한국금융연구원. 전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당이 보면은 보통 다 순이익으로 하잖아요. 근데 순이익으로 연결되는 주주 환원율이 아니고 주당 배당금 그리고 배당 증가율을 목표로 설정해서 이제 미래 배당에 대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발표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멈춰라가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뭐 굳이 뭐 오늘같이 좋은 날 그런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여기를 정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잘 아시는 대로 현재 강달러를 원하는, 전 세계에서 원하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계속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강달러 가지고 바이든을 공격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은 원하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월 20일 딱 트럼프 이점 공시대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제 달러에 대한 분위기는 바뀔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면은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이제 원화와 강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높은 수치기도 하고, 뭐 해외여행 가려면 지금 일단은 뭐 1,500원 이렇게 막 주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한 달 정도 시간을 좀 두고 보면은 이제 점점 달러는 안정을 찾을 것이고 원화도 안정을 찾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외국인들이 관심 많은 기업들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조금은 어려운 시간이시겠지만 지금 좀 버티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 대표적인 업종이 금융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금융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들 쪽으로는 어쨌든 MSCI 리밸런싱 할 때도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들 또 배당도 많이 하죠. 이번 주까지 매수하시면 이제 연말 배당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를 비롯해서 우리 증시에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해서는 환율이 빨리 안정화돼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혼다와 닛산 자동차가 합병 추진을 공식화했죠. 무사히 성사되면 현대차그룹 제치고 글로벌 3위 업체로 일단 도약은 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 영향까지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요즘 그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어제도 뭐 오늘도 나왔더라고요. 혼다하고 닛산하고 2026년도 내후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6월 달까지 합병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겠다 요겁니다. 아직 합쳐진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의 지주사 밑에 자회사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혼다하고 닛산이 왜 무엇 때문에 합병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혼다하고 닛산이 최근에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아시는 대로 혼다, 닛산 둘 다 내연 기관차 중심이지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요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일본 자동차사가 거의 안방이다, 앞마당이다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 최근 들어 마켓 셰어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려갈까요? 그렇죠. 현대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고육주책으로 합종 연행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양사가 합쳐져가지고 부품을 공동화시키고 생산 비용 같이 만들고 또 생산 거점을 양사가 서로 생산 거점에 따로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활용해보자 이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매 대수로 보면 398만 337에서 현대차보다 약 한 5, 6만 대 정도 더 많이 해서 넘버 3가 되는 건 맞아요. 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뭘 보면 아실 수 있느냐? 여러분,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하나의 회사죠. 그런데 합쳐졌습니까?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왜? 합치는 것보다 오히려 합치지 않고 각자 도생이 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년이나 2년 정도는 현대차 그룹이 넘버 3를 잠시 내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 다시 되찾는데 1, 2년 안 걸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차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21만 5천 원.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현대차 주가는 20만 원대 초반에서는 비중을 늘리시고 20만 원대 후반, 예컨대 28만 원, 29만 원 가면은 비중을 축소하시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닛산하고 혼다 합친다고 해서 현대차 악재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만 약간 밀려 있을 뿐이지 그거 되찾는 데는 1년도 안 걸린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대차는 적극 매수할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증권가에서도 합병은 결국 일본판 스텔란티스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혼다와 닛산의 합병 최종 합의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글로벌 3위 자리를 수성할 수 있도록 현대차 그룹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국내 정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소식에 신세계그룹주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는데요. 김영재 이사님 투자 전략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전일 그 신세계 INC 상한가를 포함해서 그룹 전반적인 주가 강세가 나타났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서 식사하면서 뭐 대화를 한 15분 정도 심도 있게 나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만남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주요 인사 중에서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를 만난 최초 인물이었다라는 점에서 향후 트럼프 2기 시대의 신세계그룹의 역량 발휘 그리고 미국 시장 공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지금 반영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측면을 보면 사실 신세계그룹 내 주요 5개 상장 종목이 올해 들어서 12월 저점대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31% 하락하면서 수급이 좀 상당히 좀 빈집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호재성 재료가 좀 더해지자 시가총액 작은 종목 위주로는 변동성 확대가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상승 과정에서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이렇게 펀더멘털을 수반하지 않은 주가 강세에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제도 기관은 5개 종목 모두 대량 매도로 대응했고 외국인 역시 신세계 INC를 제외한 4개 종목에서 대량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룹 내 시가총액 작은 종목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에서 최근 경험하고 있는 정치 테마주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대상이 국내 정치인이 아닌 트럼프 당선인으로 좀 바뀌었을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에 이제 시총이 1조 원 이상이 이마트 신세계는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좀 전망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나머지 세 종목은 수급에 의한 주가 변동성이 추가적인 확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위치고 따라서 저는 보유하신 투자자라면 이번 고점에 좀 비중을 축소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신세계 그룹주 내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마트 정도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PBR 0.16배라는 초절대적인 저평가 상황에서 지금 비용 효율화와 또 이커머스 내 경쟁이 좀 완화되는 구도의 마진 개선이 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 개선세가 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3%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이제 11월 저점 이후에 주가는 좀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0.16배 PBR 이게 거의 뭐 1년째 이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내년에는 실적 개선의 덕분에 이게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대를 한다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만난 거 이게 정치 테마주랑 비슷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펀더멘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조언이었는데 뭐 정치 테마주도 뭐든 일단 주가가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도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죠. 당선인 쪽 취임식에 1월 20일에 간다는 얘기 돌면서 시간의 상한가 했고요. 또 SN그룹의 우호연 회장, 남선알미늄이 이제 그 밑에 관계회사인데 여기 주가도 많이 뛰었습니다. 관련해서 또 오늘 낮 시간에 정규장에서 주가 흐름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문제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그동안의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다가 어제는 또 급등했단 말이죠. 5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당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제동을 걸면서 어제 주가가 올라줬는데 이수 페타시스 왜 이러는 건지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짜야 할지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날 제출한 1차 정정 본고서가 어제 반려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증권 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사항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저해할 경우인데 그것도 일단은 왜 제이오를 지금 인수를 해야 되냐라는 것이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설득을 하지 못했다. 물론 이제 제이오가 가지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나 아니면은 이수페타시스의 이제 PCB 이제 기판에 대한 시너지는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경량화나 향후에 전기적 특성이 높은 전도성, 그리고 이제 신소재 개발이나 실제적으로 향후에 PCB 이제 기판을 만들게 될 때 이제 금속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게 탄소 나노튜브는 맞습니다. 문제는 왜 지금 업황이 안 좋을 때 인수를 해야 되냐라는 게 아마 시장에 대한 의문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2차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상증자는 좀 철회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이번 1차 정정 신고서에서는 이제 김상범 이제 이수그룹 회장이 유증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결국 시장에서 보는 건 이게 아니라 굳이 제이오를 지금 당장에 인수해야 되느냐, 이게 주요 관건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2차 정정 신고서까지는 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지금 브로드컴빨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유상증자를 질질 끌고 가면서 주가를 조금 계속 유보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소식의 시간의 거래에서 이수페타시스 7%대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장 정규 흐름에서는 어떤 흐름 보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어제 시장에 산타가 찾아오면서 양대지수 상승한 가운데 오늘도 빨간불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증권가 리포트 통해서 오늘장 주목해볼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S&T 에너지에 대한 목표가 상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Santa is coming with LNG. 산타가 LNG선과 함께 오고 있다는 제목의 리포트로 북미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고요. 하향 의견으로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72,000원에서 71,000원으로 소폭 내린 IM증권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이미 주가의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진입 가능성이 반영됐다고 분석했고요. 이 밖에 대부분은 목표가 유지에 나선 모습 포착됐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삼성전기 리포트부터 체크해 보시죠. 대신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 목표가 17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반도체보다 삼성전기가 더 매력적일 거라며 지난 3년간 추진한 스마트폰 중심의 매출 구조의 다변화 노력이 내년 1분기부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전장과 AI, 로봇 관련 매출과 수주 확대가 예상되는 점 꼽아냈습니다. 특히 미국 휴먼 로봇 기업의 카메라 모듈 공급 가능성이 높아졌고 테슬라와의 휴먼 로봇 분야와도 전략
전략적인 협업을 준비 중인 상황 주목했고요. 또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수혜로 MLCC 수요 증가도 기대되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다음은 ST팜 보고서입니다. 유안타증권은 오늘 ST팜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상업화 품목에 확대되면서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3분기까지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의 누적 매출은 5억 3,1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30%나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 기대했고요. 다수의 임상 파이프라인이 허가를 앞두고 있어 적응증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 증가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앞서도 짚어봤듯 국내 증권사 조선주 목표가를 속속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조선주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박법이 제정될 경우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 덕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선희 대표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조선주는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주요 섹터로 좀 넣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우리나라 전화해서 조선 쪽 도와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더하기 방금 말씀하신 선박법이 이제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된 뭐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으로도 내년에 충분히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법안의 특징이 보니까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을 장려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중국의 선박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중국 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 충분히 반사이익이 나올 가능성은 뭐 충분을 넘어서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공동으로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아마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내 조선소 매물을 계속 몰색하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아마도 이제 투자 규모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이제 조선주들이 미국 정책 수혜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까지 두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주가를 받쳐주고 계속 끌어올려줄 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조선사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기업 재고 정책을 발표한 HD 라인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환원율을 한 30%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됐기 때문에 아마도 나머지 기업들도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실적 부분이죠. 실적도 지난달 같은 경우 전 세계 발주량의 387만 톤 정도 됐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가 114만 톤, 한 29% 차지했고 이게 8월 달에는 1%였다가 9월 달에 16%, 그리고 10월 달에 26%, 그리고 최근에 29%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내년에 좀 좋은 소식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 판단되고 있고 조선주들은 실적 위주로 이제 잘 만들어진 기업들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주가 흐름을 보면 HD 현대 그룹주가 굉장히 강세했단 말이죠. 토픽을 꼽자면요. 저는 역시 HD 현대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 아니라요. 하나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 저는 좀 아무래도 그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한 기업이 아마 내년 초에는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내년에도 조선사들의 지속적인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 석유화학 업계 장기 불황 또 심각한 구조적인 불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업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놓고도 설왕설래 계속되고 있는데 자, 효과 기대해봐도 될지 남인원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왜 나프타 분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겠습니다. 그만큼 석유화학 업계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잘 되려면 예대 마진이 돼야 되겠죠? 또 정유회사가 잘 되려면은 정제 마진, 즉 원유하고 정유의 차익이 커야 됩니다. 석유화학 업계가 잘 되려면요, 에틸렌 스프레드라고 있습니다. 뭐 에틸렌 그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자재가 나프타입니다. 그리고 에틸렌까지 가는 과정이 보통 이게 BP가 톤당 300달러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톤당 300달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것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전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어제 요 이슈를 가지고 모든 종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의 빅3 주가를 봤더니 LG화학이요. 고점 85만 원에서 어제 종가 얼마죠? 25만 원까지 급락했고요. 또 롯데케미칼은 20만 원의 고점인데 어제가 6만 원에 있더라고요. 또 금요소기화학도 마찬가지죠. 16만 원대가 어제 종가 8만 원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석유화학 업계의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적게는 50%, 많게는 3분의 1 토막이 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업황이 안 좋고 수익이 안 좋은 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석유화학 업종 사면은 주가 이익 볼까요?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닥은 나왔는데 저점은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추세적인 회복은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 석유화학 업계가 하루빨리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목 전략으로 이어가시죠. 이화진 과장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가지고 오셨는데요. 협동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두 종목 어떤 점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대신에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북미 시장이랑 그리고 유럽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만큼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올해 저 로봇 산업이 자체적으로 안 좋았지만은 그만큼 제조업 지수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뉴로메카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산 로보틱스까지 해서 이제 우리나라 3대 이제 협동 로봇 제조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북미 판매 채널 법인들을 하나둘씩 계속 등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왔을 때 그만큼 수요처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두 회사의 특징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들었고 뉴로메카는 포항공대 출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포스코와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공장도 포항 공장에 올해 이제 새롭게 증설까지 이제 하게 되면서 물론 인수설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포스코도 향후에 이런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에 따라서 이제 뉴로메카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옵티머스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자동차 설비 시설의 대부분이 옵티머스 로봇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년에 시양산 테스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협동 로봇으로 인해서 사실 실적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쓸 수 있는 로봇이 우리나라 로봇이 대략 한 4천만 원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중국은 2천만 원, 1천만 원짜리로 6개월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1년 동안 쓸 필요가 없이 새 거 그냥 2개 사면 됩니다. 그만큼 중국 로봇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럽이랑 이제 북미 쪽에 이제 타겟을 보는 게 좋은데 내년에 만약에 유럽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협동 로봇도 충분히 좀 승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효과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포스코도 뉴로메카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은 조금 흑자 전환 돌아설 수 있는 우리나라 여러 로봇 업체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더 곽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장 전 체크 포인트 김영재 이사님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글로벌 증시가 크리스마스와 박싱데이를 앞두고 휴장 또는 조기 폐장하는 곳이 많은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24일 휴장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홍콩 증시는 조기 폐장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적극적 매매보다는 관망세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특정 투자자들의 어떤 이렇게 매수세가 집중된다면 지수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서 저출생 통계 지표를 공개하는데 이번 지표는 상당 기간을 가지고 준비해온 지표로서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많은 언론에서 좀 언론 기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가왕 컴페어 같은 저출산 관련주 관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아까 서두에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풍산그룹 유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되었다는 소식에 풍산홀딩스 풍산이 상한가 기록했고 남선 알리문 역시 4.7% 상승했습니다. 또 금감원이 유상증자에 다시 제동을 걷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수페타스가 7% 상승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